올해 5월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5월이면 아직 결혼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려서 남편과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졌어요. 제가 끝까지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들긴 하지만 저도 할 말 못하고 살면 병이 나는 성격이라서 차라리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이혼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뭐 어차피 상황은 거의 끝나버렸지만 제 속이라도 풀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 전 3년 조금 넘게 연애했어요. 남편 직장은 어디라고 말해봤자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연봉도 3천 아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작년에 진급도 하고 많이 올라서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저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 직업을 어른들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벌고 있어요. 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 만화가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지만 캐릭터 그림이나 회사의 대표 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며 보수를 받습니다. 보통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일이 들어오고 각종 기업의 로고나 관공서 사파 일러스트 등을 그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연소득이 1억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소득은 제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다 알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만남을 시작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남자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출퇴근하는 직장도 아니라서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 붙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매달 버는 돈은 많은 편이지만 제가 밖에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일을 시작한 뒤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안 드니 돈을 모으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 전에 제 명의로 33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가 부모님 집 놔두고 혼자 들어가 살 필요도 없으니 예전에는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차는 7천만 원 정도 주고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는데 이건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지하철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차는 필수였어요. 할부 쓴 것도 아니고 차를 구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었고 남편과 결혼할 시점에서도 집과 차 외에 현금으로 억은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서 그랬었고 남편과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비용을 대부분 제가 부담하면서 만났어요. 남편 월급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던 시절이라 밥을 얻어먹고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댁과 친정 상황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서 친정부모님은 넓은 집에 사시지만 시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낡고 좁은 아파트에 사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미리 사둔 집에서 시작했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 워낙 적어서 혼수도 절반 넘게 제가 보태야 했어요. 신혼여행도 남편에게 맡겨놨더니 제일 싼 곳을 알아보고 있길래 그냥 제가 돈을 내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면 이런 곳에 쓰려고 벌었던 거지. 맨날 아껴놔봤자 뭐 하겠어요?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방에서 충분히 좋은 아파트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는 외제차도 끌고 다니면서 매달 버는 돈도 충분히 쓸 거 다 쓰고 저축도 제 스스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제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집도 있고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셨고 심지어 남편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거의 다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 이상했던 건 남편이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고 아무리 연봉이 적다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더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합쳐도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길래 의아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본인 학자금 대출 갚고 출퇴근용 중고차 하나 사고 시댁에 빚이 있던 걸 같이 갚아주고 있었답니다.
학자금 대출이야 본인이 대학 나왔으니 갚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차는 있어야 하니까 중고차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 빚은 갚고 계시는데 친척들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수천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온 식구들이 매달 얼마씩 갚았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빚은 모두 청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만 달라고 했고 나머지 월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 본인 중고차 할부금도 싹 정리했기 때문에 본인 돈은 알아서 잘 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매달 보내는 100만 원을 빼고 나서도 150만 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남편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았죠. 시부모님은 아직 아버님 빚을 싹 정리한 건 아니었어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남편까지 합세해서 몇 년 만에 정리했지만 은행 대출 받아놨던 건 지금도 매달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 생활은 팍팍하고 남편이 저랑 결혼한 뒤에도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문제로 지금껏 잔소리 한번 해본 적 없고 어차피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죠.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제가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진 않을 거라서 그쪽 일은 그쪽 일, 저희 일은 저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몇 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항상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여유 있는 내가 더해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절대 이런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상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더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간섭이 엄청나네요. 너무 옛날 분이라서 그런가 돈은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해야만 버는 건 줄 아시고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면 한심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이미 집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나서 결혼 승낙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고생하는데 저는 매일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놀고 먹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지방이고 도시가 크지 않다 보니 아무리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내버스 타고 30분이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낮에 제가 집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도 없이 아무 때나 쳐들어오세요. 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12시가 넘어서 일어납니다. 새벽 시간이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원래 예전부터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은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후에 출근을 하셔서 그런지 오전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10시, 11시면 저는 아직 꿈나라에 빠져있는 시간이고 보통 새벽 5시가 넘어서 잠을 자기 때문에 한참 깊게 숙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러대며 저를 깨우시고 제가 잠들어서 듣지 못하면 전화를 계속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아니, 너는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집에서 그러지 말고 좀 나가서 하는 일을 찾아봐. 이게 사람 꼬라지니? 이게 제 직업인데 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본인 월급 관리하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알아서 주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매주 찾아왔는데 한 번 오면 몇 시간을 버티면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어머님 일하는 곳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출근 전에 들르시는 것 같고 오전에 와서 출근 시간 전까지 버티다 가십니다. 굳이 자는 저를 깨워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저는 제가 일하고 쉬는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머님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 어머님, 저 새벽 5시에 겨우 일 끝내고 잤어요. 좀 봐주세요. 3시간은 더 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냐면서 당장 침대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십니다. 거실에 TV도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물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대기업 광고의 그림들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들도 전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콧방귀도 안 뀌시더라고요. 이거 해서 돈을 번다고? 누가 이런 거 그려줬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서 멀쩡한 회사 들어가는 게 낫지. 남들이 볼 때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고 제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잡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월급을 200만 원 벌더라도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것을 더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젠 포기한 상태인데 잠을 방해하는 것 빼고는 어머님의 잔소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예의라곤 전혀 없으세요.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방에도 함부로 막 들어가시고 심지어는 부부 침실인 안방까지 그냥 막 들어오십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굳이나 집 정리를 해준다면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드레스룸에 제 물건을 이것저것 다 뒤져보시는 것이 일과입니다. 너는 맨날 집에만 있는 애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니? 화장품은 똑같은 걸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저는 매일 쓰는 물건은 다 떨어지는 게 싫어서 한 번 살 때 많이 쟁여놓는 편이에요. 화장품도 제가 쓰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놓고 쓰는데 어머님이 그걸 볼 때마다 돈 헤프게 쓴다면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나 사서 다 쓰고 또 사는 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할인받아서 사서 쓰나 화장품 쓰는 양은 똑같은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옷도 저는 또래 여자들에 비해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 명품 가방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명품도 사고 옷도 많이 사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뒤론 쇼핑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볼 때는 제가 화장품도 많고 옷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 좀 번다고 사칠 부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도 그런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왔다 가시면 화장품 샘플도 조금씩 없어지고 가끔은 기초 화장품도 한두 개씩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 쌓아놓고 쓰니까 모를 줄 알고 맘대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다 알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가 이번 달에 대기업 연말 세일 광고에 들어가는 이미지 일러스트 의뢰를 받게 되어서 밤을 새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많은 작업량을 퀄리티 있게 완성해야 하는 일이라서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었고 중간중간 담당자에게 컨펌을 받아가며 수정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보수가 많은 편이라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마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작업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날 밤 늦게 수정사항을 전달받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완성을 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회의 들어갈 때 작업물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만사 제쳐두고 밤새 수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메일을 보낸 뒤에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나가는 기척도 없이 출근한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세수만 대충 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하필 이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너는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 시애미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밤새 일하고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은 전혀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생각이 없었죠. 너 그렇게 생활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내 아들 배웅이나 제대로 했니? 아침밥은 차려 먹이고 보냈어? 됐다 됐어. 내가 바랄 걸 바래야지. 연이은 수정사항 때문에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고 거기에 밤샘 작업을 하느라 피곤한 상태라 어머님이 아니었어도 스트레스는 머리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듣기 싫은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괴롭히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인상이 팍 찌푸려졌었나 봅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가 더 크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남편도 개떡으로 생각하니까 시애미를 개똥도 못하게 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어요. 쫓아내요? 이 집에서 누가 누굴 쫓아내? 여기 내 집이에요. 이 집 사는데 어머님이나 남편이 1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있어요? 잘난 댁내 아드님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누가 누구한테 다행이래? 능력 없어도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해서 호강시켜주고 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없었지만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머리채를 닥치는 대로 휘어잡았고 제 얼굴로 손이 날아왔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힘으로 밀쳐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뜩이나 잠 못 자고 피곤한데 살면서 처음으로 머리채까지 잡히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맘대로 해보라고 하더니 진짜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까 어머님이 독한 년이라며 그대로 나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방금 너희 엄마가 집에 쳐들어와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관리 안 할래? 내가 저번에도 도둑질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봐줬다고 했지? 됐어. 그냥 나랑 이혼하던지 아니면 너네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던지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선택해. 남편은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고 사실 이미 제 생각은 이혼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세상 다 끝난 얼굴로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고 당신 엄마 어쩔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시어머니가 몇 달째 저렇게 예의 없이 구는데도 말리지 못한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시모와 둘이 머리채까지 잡는 상황을 만든 건 남편 책임도 있죠. 사건이 있던 그날 바로 남편의 짐을 다 빼버렸고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어놨고 공황이 오는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왔어요.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부터 찾아갈 거예요. 제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먼저 저한테 머리채 잡은 것까지 전부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